제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하고요. 2020년에 마침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했었습니다. 1년간 수업을 한 다음에는 좀 많은 차이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아이들의 좀 읽기 유창성, 좀 부드럽게 읽는 능력들도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더듬거리고요. 내용 이해도에서도 뭐 모르는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든지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읽을 수 있는 글의 수준도 조금 낮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영상에 익숙해서 그런지 글 보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책을 보는 거를 되게 지루해하고 굳이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해력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 토의할 때 말하기나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좀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작년에 등교를 하지 못한 게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느꼈어요. 교과서는 문제집처럼 친절하게 제공해주질 않잖아요. 교과서를 보고 이해를 못하니 공부 어렵다. 사회 시간에 너무 어렵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뭐 교과서 정리해보자, 요약해보자 하면 문장 그대로 쓰는 아이들도 많고. 타이핑을 해서 뭔가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검색을 한다든지 검색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판적인 성찰 능력 같은 것들도 교육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에서의 표현 양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혹은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여기선 왜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데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많이 없죠. 기초적인 디지털 문해 그리고 아주 고급의 심화된 디지털 문해 이 두 개가 다 좀 비어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취약해졌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는 문맥을 단어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여러 번 볼 수 있거든요. 점수 올리기 위해서. 비합격란을 체크를 해야지 재응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합격이란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스킵해버리고 체크를 안 해서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급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세대원, 세대주, 단어 뜻을 몰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읽기 문화를 좀 정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책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책 읽는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아무래도 문해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읽기 문화를 좀 더 넓게 펼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청의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것이 이슈화되면 이제 반짝 하이라이트를 받았다가 2, 3년 지나면 이제 사라지거든요. 문해력은 뭐 반짝 유행하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근본적으로 길게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